볼티모어항의 대규모 교량이 오늘 대형 컨테이너선과 충돌하면서 붕괴됐습니다. 화물선이 조난 신호를 보내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미 지역에서 미국으로 찾아오는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주로 아시안집을 목표로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경찰서를 찾는 한인들을 돕기 위해 한국어 통역 자원봉사자로 나섰습니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2포 신설 법안이 다시 힘을 받고 있습니다. 힙합계의 전설로 불리는 퍼프데디가 어제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로부터 자택을 급습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볼티모어항의 대규모 교량이 대형 컨테이너선과 충돌하면서 대부분 무너졌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조금 전 현지 언론에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항구 쪽 진입은 모두 통제가 돼 있어서 이곳이 끊어진 다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이곳 볼티모어의 프랜시스 스콧 키브리지가 무너진 건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입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이 교각에 부딪히면서 2.5km 교량 대부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새벽에 일어난 사고라서 다리 위를 운전해가는 차량은 없었지만 다리 위에서 인부 8명이 야간 작업 중이었는데요. 이들은 다리가 무너지면서 작업 차량들과 함께 강물로 추락했습니다. 현재까지 2명이 구조됐는데 그중 1명은 중태로 병원 치료 중이고 시신 한 구가 발견돼서 다른 5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볼티모어 항이 속한 메릴랜드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항구 운영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points to an accident. We haven't seen any credible evidence of a terrorist attack. 다리에 부딪힌 선박은 싱가포르 선적으로 32,000톤, 290m 크기의 대형 선박입니다. 사고 당시 컨테이너를 5,000개 가까이 싣고 있었는데 스리랑카로 향하기 위해 볼티모어 항을 출항한 지 약 30분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선박 탑승자 중에는 사망자나 부상자는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볼티모어 항은 미국 동부의 주요 수출입항인데다 사고가 난 다리는 고속도로를 연결하고 있어서 향후 운송 운행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볼티모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그런데 화물선 달리오가 충돌 직전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를 보내 당국이 즉시 차량을 통제해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KBTV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CNN은 충돌 약 4분 전부터 달리호 선박의 불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더니 교각으로 방향을 틀어 충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웨스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이날 달리호가 충돌 직전 조난 신호를 보냈고 이 때문에 당국자들이 사고 직전 교량의 양쪽 끝에서 차량을 통제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이 통제되지 않았다면 인명피해가 확산될 뻔했다는 것입니다. Be advised the entire bridge, the entire key bridge in the harbor. I advise to hold all traffic from coming to the bridge. 무어 주지사는 조난 신호가 왔을 때 교량을 통제한 당국자들에게 감사하고 이들이 영웅이다라며 이들이 지난밤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무너진 다리 현장은 수심이 12m에서 15m에 달하고 조류도 강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드론, 적외선 카메라, 소나 등 첨단 장비를 투입해 실종자들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참모들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뒤 긴급 연설을 갖고 지역 당국은 다리가 붕괴되기 전 다리를 폐쇄할 수 있었고 의심의 여지 없이 많은 생명을 구했다며 종자 및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비상 상황에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연방 차원의 지원을 보낼 예정이라며 수색과 구조 작업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습니다. The search and rescue operation is our top priority. Ship traffic in the Port of Baltimore has been suspended until further notice. We're going to send all the federal resources they need as we respond to this emergency. I mean all the federal resources. And we're going to rebuild that port together. Everything so far indicates that this was a terrible accident. At this time, we have no other indication, no other reason to believe there's any intentional act here. The Port of Baltimore is one of the nation's largest shipping hubs.
It's also the top port in America for both imports and exports of automobiles and light trucks. Around 850,000 vehicles go through that port every single year, and we're going to get it up and running again as soon as possible. 15,000 jobs depend on that port, and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protect those jobs and help those workers. 이어 볼티모어를 직접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가능한 빨리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미에서 미국을 찾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수사당국이 이들이 뉴욕과 뉴저지, LA 등 부촌을 목표로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남미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미국을 찾는 일명 범죄 관광객이 미 전역 부촌을 타깃으로 절도 행각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역을 나눠 절도 및 강도 행각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칠레,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출신의 강도와 보석 및 금품만을 노린 절도범으로 구성된 범죄 조직은 수십 년간 미국 부촌을 타깃으로 범죄를 이어왔으며 이는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연방법원은 남미 출신 다국적 절도 조직이 뉴욕, 뉴저지, LA, 조지아 등 미 전역에서 부촌에 있는 아시안 사업가가 거주하는 대저택을 표적으로 수백 건의 절도 행각을 벌여왔다며 기소했습니다. 특히 뉴욕주에서 인명피해를 끼치지 않은 절도 범죄는 비교적 형량이 낮기 때문에 뉴욕의 부촌을 집중 공략해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는 물론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메릴랜드, 애리조나, 조지아, 웨스트 버지니아 등 미 전체 절반 이상의 주에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절도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아시안 사업가가 많은 LA 지역에서 올 들어서만 1000건 이상의 주택 절도를 벌였으며 작년에는 특정 부촌에서만 94건이 넘는 절도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관광비자를 통해 미국에 방문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범행 일당 중 일부가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리면 일제히 본국으로 귀국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이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커네티컷주 심스버리에 있는 부촌을 돌아다니며 절도를 벌이던 일명 남미 절도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수사당국은 20만 달러의 현금 보석금을 설정하고 구금했습니다. 칠레 출신의 주택절도범 4명은 작년 인디애나 해밀턴 카운티에 위치한 주택에서 보석과 함께 25만 달러치 금품을 훔치다가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뒤 미시간주로 이송될 예정으로 그곳에서도 또 다른 절도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족여행, 장시간 집을 비울 시 문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하며 문단속뿐 아니라 창문 등도 제대로 잠궈야 하며 집 주변에 CCTV 등 홈보안 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에서 오늘 한국어 통역 자원봉사자들의 첫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습니다. LA 한인회와 올림픽 경찰서는 4월 1일부터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올림픽 경찰서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는데 주로 통역 업무와 관할 지역에 대한 이해는 물론 봉사자들 간의 시간 조정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은 미군 출신부터 대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으로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와 LA 한인회는 통역 자원봉사자들의 업무가 시작되면 아시안 증오 범죄에 대한 빠른 대응과 한인들의 신고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Of this volunteer program in our translation and how we hope that we form this partnership is that our community members help our officers and our community members towards community safety and breaking down some of those barriers that cause frustration, I think both sometimes on our community part and on our officers' parts. LA 한인회는 7년 만에 재개된 올림픽 경찰서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수시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할 계획으로 한국어 통역 봉사자들이 있어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않는 한인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치안, 그냥 제너럴 치안이 한인타운에서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burglary, 집에 침입해서 뭐 훔쳐가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 특히 정보기관이나 LAPD나 우리가 뭐 몇 년 전서부터 보시면은 신고하세요. 당하시면 신고하세요.
신원조회를 마친 한국어통역자원봉사자들은 LA 경찰국 자원봉사자 신분증을 발급받으며 한인 사회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E4 신설 법안이 다시 힘을 받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연방하원 코리아 스터디그룹 대표단을 만나 E4 비자 신설 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리아 스터디그룹은 의회에서 한국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초당적 연구 모임으로 영킴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 소위원장 등 8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비롯한 경제 협력이 미래 성장 동력의 발판이 된다며 우리 전문 인력과 청년들이 미국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E4 비자 신설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방의회에는 관련 법안이 하원과 상원에 각각 발의돼 있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5,000개의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E4 비자 신설 법안은 2013년부터 매 회기 발의됐지만 의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폐기됐을 뿐 아니라 공동 발의자는 점점 줄고 있지만 한인 사회에서는 지금이야말로 E4 비자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직 취업 H-1B 비자 당첨 확률은 희박해졌는데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늘어 한인 인력 수요는 크다는 것입니다.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 뉴욕 한인회,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 등은 E4 비자 신설 법안 통과 촉구 서명 페이지도 개설했습니다. E4 비자 필요성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치인들도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해 그레이스맥 연방 하원 의원의 경우 지난 19일 뒤늦게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작년 말 25명 수준이던 공동 발의자는 현재 30명으로 늘었습니다. 법안에 관해 설명을 들은 탐스 오지 연방 하원 의원도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어떤 이유로 FTA 체결 당시 E4 비자 내용이 빠지게 됐는지 경위부터 알아보겠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 호주 등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이미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힙합계의 전설로 불리는 퍼프데디가 각종 성범죄 혐의로 어제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에 의해 자택을 압수수색당했습니다. 성희롱과 성범죄 소송을 진행 중인 퍼프데디 주택에 수십 명의 요원들이 어제 급습해 증거물이 담긴 가방 등을 확보했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히며 추가 정보가 나오는 대로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어떤 이유로 이 같은 급습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공식 답변도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퍼프데디의 전 여자친구인 캐시 벤트라는 자신이 퍼프데디로부터 반복적인 물리적, 성적 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소송했습니다. 특히 벤트라는 퍼프데디가 자신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도록 성매매를 강요한 뒤 이를 영상에 담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퍼프데디 측은 처음에는 강력히 부인했지만 다음 날 합의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다른 여성이 자신이 17살이던 때 퍼프데디와 그의 친구들이 자신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퍼프데디를 고소했습니다. 퍼프데디는 혐의를 강력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800여 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지하철 무임승차를 단속한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5일간 일정으로 이른바 페어플레이 작전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작전은 뉴욕 시내 5개 자치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지하철역들에 정복이나 사복 차림의 경찰관 800명을 추가로 투입해 무임승차를 단속하고 수상한 이들을 상대로 불신 검문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뉴욕시경은 이번 작전이 5일 단기 작전이 아니라 몇 번이고 되풀이할 것이고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지하철에 공짜로 탈 수 없고 무기류를 들고 올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올해 들어 적발된 불법 무기 소지자 20명 중 11명이 지하철에 무임 승차하려다 단속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전국의 가맹점들과 오랜 소송 끝에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카드 가맹점, 즉 법률 대리인은 비자, 마스터와 이같이 합의를 이루고 연방 법원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2005년부터 20년 가까이 지속돼 왔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비자와 마스터는 적어도 3년간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최소 0.0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5년간 양사 결제 시스템 전반의 평균 카드 수수료를 현 수준보다 0.07%포인트 이상 낮추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가맹점은 비자, 마스터카드를 결제하는 고객에게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카드별 수수료율에 따라 해당 청구 비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맹점 업계는 이번 합의가 이행될 경우 5년간 가맹점이 아낄 수 있는 카드 수수료가 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올해 장학금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 60명을 선발해 각각 2,500달러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수 마감은 오는 5월 17일로 서부 시간으로는 오후 2시, 동부 시간으로 오후 5시까지입니다. 대상은 미국에서 인가받은 2년제 칼리지 또는 4년제 대학교 신입생으로 등록 예정인 미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합법적 체류 신분이면 가능합니다. 성적은 4.0 척도에서 가중치 없는 GPA가 3.0 이상이거나 GED를 취득한 학생입니다. 신청은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에세이, 추천장, 성적 증명서, 소득증명 등을 갖춰 제출하면 됩니다. 최종 수요 대상자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뱅크 오브 호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